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전반의 흐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새삼 강력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모두 어려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정적인 소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한 것들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따른 우려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든 부정적인 소식이든 일단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게 참 핫한 이슈이긴 한 게 월가에서는 다소 아주 많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찌라시가 퍼지면서 증시에 실제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긴 한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기에도 황당했나 봅니다. 이번 증시 하락이 찌라시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나 저기나 이 찌라시, 가짜 뉴스가 참 문제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찌라시가 실제 투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월가에서는 꽤나 극단적인 수준의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UBS에 이어서 도이체방크가 6월 미국의 CPI를 9%를 찍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7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간단히 하자면 CPI가 9%를 찍고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이 울트라 스텝 인상을 해버리는 게 지금 상정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사실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일단 의미 자체가 워낙 큰 소식이다 보니까 영상에 일부로 소화를 한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SEC는 이른바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근거로 힘먼 스피치 공개할 수 없다, 이거 기밀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를 펴왔었는데 사라 네폰 판사가 그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이것의 지배적인 목적이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리플이 의미 있는 1승 추가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커다란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어렵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책, 이 상황,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직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게 지금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커다란 환경 속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 그래도 이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는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2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뒤에 좀처럼 다시 올라설 만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2만 달러를 돌파해내려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19,000달러를 지지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후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엇갈리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블로피넷 트레이더 그리핀 아던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보인다, 곧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플래그가 하방에서 끝날 경우에 옵션 시장 투자자들의 해지 움직임으로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현재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의 손실 포지션 커버 움직임이 하락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심리적인 지지선은 15,000달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핀볼드가 발표한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가격 전망 역시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핀볼드와 여론조사 업체 파인더는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들은 올해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을 13,000달러 부근으로 연말 가격을 25,000달러 부근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연중 13,676달러까지 떨어진 뒤에 연말에 25,473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 70%가 이미 크립토 윈터에 본격 진입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원인으로는 70%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또 68%가 테라 루나 사태, 47%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축소, 40%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또 크립토 윈터의 지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29%가 올해 안에 끝난다, 46%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24%는 2024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물론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차트 분석가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슈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약세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강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비트코인은 교과서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락 쇠기형과 더불어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 시나리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쇠기형 패턴이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서 동시에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통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비슷한 상황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전망이 엇갈린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가 너무나 주기적이라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지표에서도 주기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이클의 끝 또는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적어도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투자를 진행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가장 중요한 상황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여부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게 월가에서는 극단적인 숫자를 담은 찌라시가 돌면서 이게 또 시장의 하락세를 견인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6월 CPI가 10.2%를 기록했다라는 가짜 보고서가 나돌아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 문서, 그러니까 찌라시 성격의 문서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부터 나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 증시가 급락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찌라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증시가 전적으로 가짜 문서 때문에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하락에 일조한 것은 분명하고 이건 미국의 CPI가 얼마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CPI가 10% 돌파, 설마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UBS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이체방크까지 9% 예측치를 제시하면서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 CPI가 9%를 찍거나 넘어설 경우에 연준이 0.75%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의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데이터적으로는 아직 1%포인트 인상보다는 0.75%포인트 인상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황이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의 정서는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 관계자들의 모습은 다소 그렇게 크게 긴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최근 지표상 침체할 신호는 없다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CPI 지수를 먼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6월 CPI 집계 이후에 에너지 가격은 크게 떨어졌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점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상황 판단인지 아니면 나이브하게 멍 때리다가 세계 경제 어지럽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결과가 될지 이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래 전해진 리플 소송 관련 소식들 가운데 가장 임팩트가 큰 법원의 결정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라 네번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SEC는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힘먼 스피치가 SEC 변호인의 조언 내용, 이 법적 조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 이거 기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리플 측은 이건 힘먼 스피치 공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사실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은 굉장히 다소 뜬금포 성격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미 법원은 지난 1월에 힘먼 스피치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상태였는데 SEC가 개기다가 갑자기 나름 새로운 논리랍시고 제시한 게 바로 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리플 측은 힘먼이 SEC 변호인의 고객,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힘먼의 외부 활동에 해당하는 스피치였기 때문에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 SEC는 힘먼 스피치는 힘먼의 공식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제작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SEC 직원들이 이 스피치를 편집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적인 시간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SEC는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소 이상한 반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라 네번 판사는 언제나처럼 꽤 명료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네번 판사는 힘먼이 SEC 변호인의 고객이었는지를 법원이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증거들을 보면 당시 대화의 지배적인 목적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랑 대화를 한 모든 내용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포함되어서 기밀에 해당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꽤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판사로서의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번 판사는 주어를 I로 표시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SEC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번 판사는 나는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의 대화가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지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변호사 비밀보호 특권에 해당하는 법적 조언은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거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SEC는 힘먼 스피치가 순전히 법적인데 왜냐하면 이게 해당 스피치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증권법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힘먼 스피치가 법적 조언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SEC의 이런 주장은 타톨로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같은 뜻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뼈 때리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을 보면서 다소 속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타톨로지. 그러면서 네번 판사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힘먼 스피치가 크립토 규정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결국 SEC의 업무라는 것은 내적으로 법과 연계돼 있다. 그런데 이게 SEC 변호인의 조언을 통한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법적 조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SEC 관계자는 당시의 법적 조언은 법적 기준과 관련해서 힘먼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이 말처럼 당시의 변호사의 법적 조언의 지배적인 목적이 SEC의 의사결정을 위한 게 아니라 힘먼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이건 변호사 비밀 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짜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 근거도 재미있는데 이건 그동안 SEC의 주장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았는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번 판사는 힘먼 본인은 당시 스피치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한 것은 직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어떤 코멘트를 피드백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다. 그런데 힘먼은 2018년 스피치가 이더리움의 판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을 표현한 의도였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정책 조언,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특정 공적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거나 기관의 입장이 담긴 진술이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에 의해 제한되더라도 변호사 비밀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설사 힘먼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외부에서 발언을 해도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이건 변호사 비밀보호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 소송의 방향성을 예단하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 분명 리플 측에 완전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힘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에 왜 그렇게 SEC가 이걸 감추려고 했는지까지 세상에 공개가 된다라면 적어도 여론전에 있어서는 완전한 리플의 승리 양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 이 최종 판단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시장 전반의 흐름을 놓고 바라보면 어쩌면 좀 더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CPI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차분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응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